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유통업계는 편리미엄에 주목합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이 편리미엄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때문에 최근 창원시 누비자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편리미엄 모빌리티인 민간 공유형 전기 자전거의 등장에 자리를 위협받고 또 창원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자전거 인프라가 민간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현재의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고 돌파구를 찾는 시간 마련합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누비자가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용률 어떻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때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은 유지하는 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누비자라는 것은 창원시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네. 손쉽게 창원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이런 공유형 자전거 시스템을 누비자라고 하는데요. 누비자가 지금 창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약 4,300대. 네. 그리고 누비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터미널, 우리 누비자를 이용하고 나서 정차시킬 수 있는 곳은 약 285곳이 있습니다. 창원시 곳곳에 이렇게 네트워크망처럼 거미줄처럼 잘 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이걸 보면 동네에서 이 누비자 스테이션을 좀 유치해 달라라는 네.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용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누비자와 맞각을 세우는 이동수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인데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니까 누비자 바로 옆에 두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달 처음으로 좀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크가 지난달 1일에 이제 창원에 상륙을 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더 대수를 보완해 가지고 지금은 한 1,000대 정도가 창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 전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영업 비밀이다 이래가지고 예, 좀 알려주기를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는 이용률 같은 경우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단기간 통계는 제공을 안 합니다. 여기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영업 비밀이 노출되면 다른 데 이제 바로 공격이 당하니까. 예, 그래서 뭐 또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라서 이 정확한 이게 뭐 현재 실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제 곳곳에 이게 공유 자전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 곳곳에 보인다는 이유가 이제 대여와 반납이 굉장히 손쉽다는 점,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누비자 측에 오늘 아침에 바로 7월 달 이용률 이런 걸 좀 물어봤더니만은 네네. 한 20대를 중심으로 해가 한 3% 정도가 줄어든 것 같다.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 20대가 주요 고객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10대는 이제 돈이 좀 없고 뭐 그 이상에서는 도입이 약간 주저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을 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용되는 대수가 네. 보이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가 등장하고 이용률이 3% 정도가 좀 줄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니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뭐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데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더더욱 좀 그럴 것 같아요. 전홍표 의원께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두 자전거 좀 타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민간에서 공유하고 있는 민간 공유 자전거는 아쉽게 못 탔습니다. 이게
창원에서는 5개 구가 있습니다. 가장 교통이 열악한 곳이 마산 하포구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업자가 가장 운용하기가 힘든 곳이 마산 하포구입니다. 경사가 높은 길이 많고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민간업자가 마산 하포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뭐 민간의 수익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민간 공유 자전거는 저는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창원시의 공유 자전거 누비자 시스템은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누비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이용료가 쌉니다. 연회원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만 원. 네. 3만 원이면 연중 어느 때나 뭐 수시로 횟수에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회원권을 끊으면 1,000원에 하루 종일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공유 자전거는 15분의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15분이 기본인데 1,500원. 그리고 1분당 1,000원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1분당 100원이죠. 1분당 100원. 네. 죄송합니다. 1분당 100원 정도 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원이면 다 이용되는 걸 좀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수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민간 공유 자전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비자를 위해서 꾸려놓은 이 자전거 도로, 스테이션 같은 이 인프라가 점차 민간 공유 자전거의 무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이죠? 예, 이게 이제 우선 누비자의 그 환경, 상황 이런 것부터 먼저 요약해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이제 환경수도, 친환경 도시 이런 걸 표방하고 나가지고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누비자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의 누비자 시스템, 뭐 스테이션, 자전거,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정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한 수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가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돈 한 푼 안 내고 이 와서 대기업들이 가면 인프라 투자 먼저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무임승차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 논란이 좀 상당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공유 전기 자전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포지션 해가 있는 게 버스하고 한 택시 그 중간 정도의 요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예,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타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요게 그 한 2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출발지 부근에 있는 거 앱으로 검색해갖고 바로 가져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에다 그냥 바로 놔두면은 그게 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들끼리 뭐 시민의식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무데나 그냥 인도상에 놔둬버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그 도로 가장자리에 횡단보도에다 뒀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빠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제 시에다가 이런 거 시민원을 넣으면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하면은 뭐 쪽에서는 그냥 이 회수 트럭 이런 거 보내가지고 그냥 회수를 하거나 재배치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단순하게 이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공의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인프라 구축에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피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원시는 연간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55억 정도의 그게 누비자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민간 공유 자전거는 그런 데 대한 기여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제점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냥 거기에 놔두 버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통행권을 방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장애물로 넣어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든지
그리고 급하게 불이 났을 때의 이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영업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으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누비자라는 공유 자전거가 세종, 안산, 서울 여러 군데서 이용됐는데 지금 고향과 안산은 이 공유형 자전거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인해서 더 이상 수지 타산도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했던 이 공적인 영역의 공유 자전거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처럼 결국 이 공공시설의 피해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창원시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선? 창원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누비자와 민간인 공유 자전거의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스테이션 문제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빌려서 원하는 곳에 도착해서 원하는 곳에 주차해놓고 가는 것하고 그다음 대여 시스템이 아이들 어플로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그냥 QR만 딱 찍으면 그냥 손쉽게 빌려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이 누비자의 제2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에 거치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누비존이라는 폭넓은 존에 이용하고 주차해 놔면 되는 거.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빌리고 쉽게 반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시스템을 곧 도입하고 운영하고 지금 현재 약 20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대가 있고 통행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도 좀 정비할 수 있는 조례나 법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 확산을 좀 염두에 두고 공공사업으로 하려고 조례를 좀 발의했다가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은 편리함을 쫓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비자도 전기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하포구 같이 그리고 진해구 같이 도로 여건이 경사도가 높은 도로에서 이용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례로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예산상 문제와 시스템이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이 공유 전기 자전거 곳곳에 들어서면 시민들께서는 참 편리할 것 같은데 말씀처럼 민간에선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산 하포구에는 이용을 못한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맞지 않다고 무산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러자면 이제 행정을 조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에 있는 그 보직자들 순환 보직입니다. 한 자리에 그 민간 기업처럼 한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가지고 전문성을 쌓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결국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을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약간 안일한 대응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늘 행정은 한 발 늦고 미래보다는 더 늦은 구조. 그런데 미래는 지금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굉장히 미래가 빨리 훅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한 걸음 늦은 판단 이런 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 공공의 이익 저해 이런 것들을 낳았는데요. 결론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조례에 그 부결을 낳았지 않냐. 그래서 당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만약에 가결되었었더라면은 지금의 피해를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 이런 문제까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이 홍남표 창원시장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해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시정 목표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부결이 됐지만 올해 재상정을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우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단지 그 발전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봤다시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 그다음 집단, 국가마저도 그 변화를 수용 못하면은 결국은 도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냥 뭐 시의원한테만 맡긴다, 행정한테만 맡긴다, 이게 네. 아니라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동료 의원들 이런 데까지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가 다 힘을 합치고 우리의 미래를 이제 좀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뭐 이런 조례안이 이번에는 충분히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의 작동 원리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기준 아래, 법적인 범위 아래서 시민이 편리를 도모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일단 이게 민간 공유형 자전거 편리하고 네.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버스와 택시 사이에서 이게 대중교통의 한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치?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적인 조치나 조례가 개정되면 이 일이 시민들에게 편리로 다가서겠다는 것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정되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창원시에서 26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누비자가 적자인 상황에서 섣불리 전기 자전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지금은 누비자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재거든요. 공공재.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입니다. 버스 이용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해서 도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버스를 확충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은 행정에서 좀 지향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공유형 자전거, 누비자를 다시 재부활시키고, 네. 누비자의 정책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은 곧 정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처럼 누비자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건강을 위한 공공시설로 인식을 강화한다면 이런 대기업의 잠입 좀 늦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우리 한국경영연구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 포럼을 이제 이렇게 개최했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누비자 관계자,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주시에 있는 최태계 주무관이 발제를 해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의된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누비자의 발전과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누비자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 경남 전체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유 자전거가 그렇게, 전기 공유 자전거가 그렇게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비스 지역도 넓고 이 인프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앞장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상위법인 법률마저도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기업 서비스를 이거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끌어내는 게 발전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 전기 자전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의회가 도움을 주고 행정력을 더해진다면은 이건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누비자 스테이션, 이걸 좀 더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누비존 같은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경제성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ESG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제로 이런 거, 그다음에 건강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공유 전기 자전거도 좀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이런 것들을 한번 곁들인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다른 사례를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정말 누비자를 애정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서관 간에 다니는 버스에 승객이 적더라도 지자체는 세금을 들여서라도 운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역민이 원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행정이기 때문이죠. 창원시는 누비자와 전기 자전거를 두고 시민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현명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행정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